네, 안녕하세요. 역시TV의 쭌삼촌입니다. 오늘 또 중2 역사 조선 24, 자, 5번째 강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교육과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학교에서 시험에서 많이 거론을 하시는 부분이다, 그죠? 시험 문제도 피해가기도 힘든 단원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교육받는다, 그죠? 조선시대 친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 삼촌도 좀 씁쓸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목적과 조선시대 때의 교육의 목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아직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망령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교육의 목적을 보았더니 뭐 때문에 공부를 시키냐? 유교적 소양을 가진 관리 육성이 목적이래요. 이른바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거. 자, 어떤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는지 대상을 봤더니 법적으로는 양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다? 양반부터 평민계층을 얘기하는 상민계층은 가능하긴 한데 누가 주로 공부를 했을까요? 네, 주로 공부는 양반들이 다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거지. 자,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친 기관들을 봤더니 지금처럼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볼게요. 초등 교육기관은 자, 뭐 기본적인 유교 윤리라든지 아니면은 한자를 배우는 서당, 여기가 초등 교육이 시작이고요. 중등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인 한양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교 경전이 메인 경전이 4가지라고 봤을 때 그 4가지 경전을 가르치는 사부학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지방학교라는 뜻에서 향교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향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지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등교육기관은 바로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한 성균관이 있었죠.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교육제도 현실입니다. 기관이고요. 근데 이외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여러가지 기술들 있죠. 전문기술. 뭐 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역의 일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교육기관보다는 그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해당 관청에서 주로 대부분 교육을 실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리 등용제도 한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 관리 등용하면 제일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과거 시험이다, 그죠? 이른바 시험을 보는 전형과 시험을 보지 않는 전형이 있는데 시험 보는 전형부터 먼저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문과, 묵과, 잡과. 고려시대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문과, 승과, 잡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은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인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대과를 문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개 명칭이 원래 혼용된 명칭이고요. 일반 공무원인 문관들을 주로 뽑는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문과라고 불리는 시험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속과라는 시험을 쳐요. 이 속과는 쉽게 말해서 성균관 입학 테스트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영역을 자기가 골라서 치면 됩니다. 생원과라는 시험을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사과라는 시험을 쳐도 되는데 생원과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을 뭐해서 암기를 해서 치는 시험이고요. 진사과 같은 경우에는 시 여러가지 글들을 시나 글들을 장문을 해서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를 보고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중에 통과하게 되면은 어디에 입학하게 되고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무슨 시험을 치게 된다? 대과를 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균관 입학 안 하고 바로 자기가 공부해서 대과를 쳐도 되고요. 속과에서 그냥 바로 낮은 단계의 공무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면 대과까지 통과를 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인들을 뽑는 걸 뭐라고 부른다? 아이고, 또 이거를 적었네요. 일반 행정직을 뽑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문과라고 불렀으면 이제 우리 무관들을 뽑는 걸 무슨 과라고 부른다? 예, 묵과라고 부릅니다. 장군님들 이런 사람들 뽑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진급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잡과라는 곳입니다. 잡과는 일반 기술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위에 문과나 무과에 비해서 크게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고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양반들 바로 밑에 있는 중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천문을 관직하는 역과, 그 다음에 무슨 뭐 법을 관장하는 율과, 의학을 관장하는 의과, 그 다음에 뭐 음양과, 이런 과들이 여기다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돈 많이 받는 직업들인데 조선시대 때는 크게 직업으로서 대우를 못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무시험 전형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시험을 안 보고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거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려시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방법으로 관직이 올라갔죠. 바로 음서를 들 수 있는데 이 천거는 어떻게 관직이 되는 거냐면 추천이에요. 추천. 근데 추천의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기존 관리들 있죠. 그 기존 관리들에 대해서 야, 얘는 일은 참 잘하는데 직급이 좀 낮더라. 그래서 얘 좀 여기다 써보는 게 어떠니 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천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서 같은 경우에는 지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수 무다? 부모님 빽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 음서로 관직에 올라갔는데 이 음서에 대한 혜택이 고려보다 축소됩니다. 이른바 조선시대 때는요, 음서로 관직 올라가잖아요. 고위직 승진도 안 돼요. 그래서 조선을 두고 이런 신분제도를 두고 이런 과거제도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은 개인의 가문과 능력이 있으면 가문과 능력 중 어느 걸 더 중시한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나라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봐서 조선의 교육과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이제 코앞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다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